간단한 캐릭터 인물화를 가지고서 그림을 이제 명도 그리고 조형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그림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설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실제로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점점 진행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 이런 요소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 강의에서. 그래가지고 이 그림 자체에 대한 그 퀄리티적인 부분들, 완성감을 먼저 보지 마시고 완성감은 이제 나중에 후에 일러스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이 슬픔감이라는 사람의 그 그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다 세팅해 놓은 그림은 스케치부터 간단하게 일단 처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에다가 기본적인 명도로 배색을 해놨어요. 우리가 아직 컬러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기에는 이른 시기니까요. 명도만 해놨고, 그리고 이 명도들을 할 때, 간단하게 이제 클리핑 마스크라는 것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클리핑 마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작업을 할 때는 마스킹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스킹을 하면은 그림을 압도적으로 더 빠르고 그리고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킹은 거의 필수적인 과정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클리핑 마스크 그리고 투명 픽셀 잠금 요것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레이어 2번에다가 원본 레이어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임의의 아무 면적이 있으면 돼요. 별을 그려봅시다. 내가 어떠한 별의 실루엣을 작업을 해놨어. 그리고 이 실루엣은 어떠한 스케치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색을 채워놨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다가 뭐 명암도 넣고 다른 명도도 배치하고 막 다른 조형도 넣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이 별의 실루엣에 맞춰서 삐져나가면 안 돼 하면서 꼼꼼하게 딱 맞춰서 그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너무 힘들죠, 벌써부터. 그래서 이 작업을 더 빠르고 단순하게 해주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클리핑 마스크. 내가 갖고 있는 이 파란 레이어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쌓아주면 됩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레이어 4번이 올라갔죠?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색깔을 지정하는 거는 그냥 보기 편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단축키는 Ctrl Alt G입니다. Ctrl Alt G 누르면은 여기에 빨간 줄이 생기죠. 빨간 줄이 생겼다는 거는 이 밑에 있는 빨간 줄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클리핑 마스크에 참조되는 레이어고 빨간색이 지정된 레이어가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고 있는 레이어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줄무늬를 막 그리고 싶었어. 근데 안 삐져나가죠. 엄청나게 대단해요. 너무 편리합니다.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나는 사실 여기 있는 파란색과 사이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지금은 그림이 안 보이지만 원래는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그려져 있는 건데 클리핑 마스크를 거는 순간 밑에 있는 빨간색 영역에서만 보이게끔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네 선택 영역을 딱 클릭을 해봤을 때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른 데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영역이 그대로 적용이 된 상태가 되는 거겠죠. 레이어 5번 같은 경우에 추가를 했을 때요. 근데 레이어 5번도 나 이거 삐져나가는 거 싫어. 열에 맞추고 싶어. 라고 하면은 레이어 5번에도 클리핑 마스크를 거시면 됩니다. 컨트롤 알트 G 이렇게 걸면은 파란 색깔 줄무늬에다가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죠. 음, 이런 식으로 디지털 작업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뭐 마법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단축키를 익혀주세요. 컨트롤 알트 G입니다. 적용이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단축키 세팅에서 꼭 적용을 해주시고 꼭 컨트롤 알트 G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편한 데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단축키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버튼 누르는 게 더 좋아. 라고 하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레이어 옵션 창 커맨드 바에서 가장 왼쪽에 이 등대 아이콘 옆에 있는 네모와 네모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요거
요거를 누르면은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됐다가 풀렸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클리핑 마스크는 이러한 기능이다. 앞으로 매우 자주 쓰게 되고 매우 좋은 녀석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클리핑 마스크랑 투명 픽셀 잠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가 뭐죠? 투명 픽셀 잠금이라는 건 대체 뭐죠? 라고 했을 때 투명 픽셀 잠금은 이겁니다. 똑같이 별을 하나 복제를 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작동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투명 픽셀 잠금은 조금 더 제한적이에요. 클리핑 마스크는 우리가 원본 레이어 위에다가 4번, 5번 쌓아가지고 점점 레이어를 올려나갈 수 있고, 만약에 레이어가 이 기본 속성, 노멀이 아닌 상태에서, 표준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거, 멀티플라이를 넣는다든지 하드라이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레이어 속성까지 변경을 할 수 있지만, 클리핑 마스크가 그렇게 제한이 없지만 투명 픽셀 잠금은 오로지 내가 이 투명 픽셀 잠금을 건 레이어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어 속성을 변경할 수 없고요. 여기서 똑같이 파란 줄을 그을 수 있지만 내가 얘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빨간색을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 하나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죠. 하지만 장점은 있어요. 투명 픽셀 잠금은 레이어를 더 쌓지도 못하고 속성을 적용도 할 수 없지만 레이어 관리, 레이어 최적화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내가 클리핑 마스크를 걸면은 레이어가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3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투명 픽셀 잠금에서는 레이어를 똑같은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하나에서 동일한 작업을 했지만 밑에 친구는 똑같은 작업을 해도 레이어가 3개가 생겼단 말이죠. 지금 당장의 이 흰 캔버스 그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레이어가 하나든 3개든 별로 무관할 겁니다. 별로 어지럽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는. 하지만 실제 본 일러스트를 했을 때는 이 그림 안에 수많은 물체들이 배치가 될 거고 수많은 관계들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잠깐만, 이 눈 어디 있지? 이 눈 레이어는 어디 있는 거지? 눈에 찍은 이 하이라이트 레이어는 어디 있는 거지?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들이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레이어를 압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는 투명 픽셀 잠금도 꽤 좋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명 픽셀 잠금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바에서 위에 아까 클리핑 마스크가 있고 등대 아이콘, 연필, 자물쇠, 그 다음에 자물쇠의 체크판. 자물쇠의 체크판이 투명 픽셀 잠금이에요. 마우스를 갖다가 올려보시면은 투명 픽셀 잠금이라고 뜨실 겁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레이어, 레이어를 이제 잠그는 방법에 대해서는 2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그림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 배색까지 해놨다. 이제 보시면 보이죠? 밑에다가 하얀색 베이스라고 써놓은 이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레이어 위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5개 걸어서 이쪽에는 귀걸이에 대한 파츠를 지정을 해놨고, 그 위에는 머리카락, 그 다음에 눈, 옷, 안경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배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배색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색깔별로, 저는 색깔별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머리카락이라는 색깔 하나로 통일이 돼 있죠. 옷도 하나로 통일이 돼 있고 색별로 지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파츠별로 머리, 뭐 눈, 눈썹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처리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색깔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파츠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배색이 이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림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배색을 딱 지정을 해놨어. 이 상황에서 이 그림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옆에다가 새로운 창을 하나 띄워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는지 축약해서 이해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캔버스가 있어. 그리고 캔버스에다가 머리카락의 색으로 어떠한 삼각형의 모양 쭉 둘레가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에다가 하얀색, 우리가 얼굴이라고 인지하는 이 피부라고 인지하는 부분, 하얀색에 대한 영역이 안에 또 들어있네요. 그리고서 이제 몸쪽 부분에는 검정색의 배색, 어두운 색으로 또 삼각형 배치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영역 안에서 눈이라고 보이는 파츠들, 그리고 안경이라는 파츠들로 인해서 여기에도 어떠한 느낌의 좀 명도 차이가 나는 것들이 배치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네 그 예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대충의 압축했을 때의 도형의 모양, 조형의 모양들을 따져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단순화시켜서 여기다가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림의 구성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배경은 화이트네. 흰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두워졌어. 그 다음에 다시 밝아졌어. 그 다음에 안쪽에서 가장 어두워졌어. 약간 이런 느낌. 밝은 데에서 조금 더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은 느낌으로 돌아갔으니까 기본적으로 밝음, 그 다음에 어두움, 회색 계열에서 어두움, 그 다음에 다시 밝음.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시 어두워졌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회색이랑 검정색 계열로 어두워졌네요. 그림의 구성에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것들이 교차로 나열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명도 대비를 느끼는 거죠. 밝다가 어두워졌으니까 이만큼의 명도 차이로 인해서 이 정도의 명도 차이로 인해서 명도 차이가 굉장히 과감하게 많이 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실루엣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명도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머리카락이랑 배경이랑 뭔가 명확하게 딱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명도 차이라는 게 우리가 정해놓은 조형들 그리고 그 조형의 면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 면적을 잘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명도 차이를 많이 내야 될 거고 이건 좀 덜 보여주고 싶은데 얘는 약간 조연의 역할인데 라고 하면 명도 차이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그림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을 봤을 때 밝고 어둡고 밝고 이런 교차되는 방식은 굉장히 좋은데 뭔가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밝다가 여기서 아주 확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움인데 회색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정부터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밝다가 확 어두워져. 명도 대비가 크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밝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확 자잘하게 이제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부분들이 명도 대비가 생겨나면은 좀 더 그림에 극적인 느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갖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어둠을 넣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네모로 한번 해봅시다. 그림의 전체적인 프레임이 네모니까 이런 식으로 네모의 영역을 잡아서 검정을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아까 원했던 밝다가 어두워졌다가 조금 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그 다음에 다시 어두워지는 이런 명도의 흐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명도를 넣을 수 있다. 이걸 넣었더니 기본적으로 내가 어둠의 면적을 넣었어. 그랬더니 이 밝음의 면적들 맨 처음에 있었던 빨간색 영역의 네거티브들을 봤을 때 얘네 모양이 너무 거대하게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게 조형적으로 너무 큰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검정색을 드니까 네거티브 모양이 1번, 그 다음에 2번, 여기도 2번,
그 다음에 다시 3번 이런 식으로 너무 큰 영역이 3개의 영역으로 분할이 됐죠. 그래서 아 내가 너무 크다. 근데 이 면적을 조금 더 잘라주고 싶다. 근데 그 잘랐을 때 명도의 차이를 어떻게 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넣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명도 차이를 어떻게 더 내고 싶다. 그리고 이 네거티브의 조형을 어떻게 더 쪼개고 싶다. 라는 그 두 가지 생각.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것들이죠. 조형, 그 다음에 명도. 이것들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하나를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스템상에서 봤을 때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어둠의 네모가 들어왔다. 이런 느낌. 이렇게 해주고서 제가 봤을 때는 얘네 그 어둠에 대한 네거티브가 더 쪼개진 건 좋아. 더 쪼개진 건 좋은데 이 경계부 얘에 대한 느낌은 도형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함에 가깝죠. 이 라인은 단순해. 너무 심플하죠? 직선적이고 단순. 그 다음에 이 머리카락 쪽을 봤을 때는 제가 조형을 꽤나 여러 개로 꼬아놨죠. 여러 가지의 삼각형과 뾰족뾰족한 애들 또 꼬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복잡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단순한 것에서 갑자기 확 복잡해지면은 여기서 밀도에 대한 대비가 생겨난다는 거죠. 조형이 얼마나 단순하고 복잡하냐에 대한 대비감. 이런 대비가 생겨났는데 밀도 대비가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확 진행이 돼버렸으니까 크다. 근데 이건 이제 내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쪽 영역에서 확 보여주고 싶었어 라고 하면은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얼굴에 집중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기가 너무 집중되면은 얼굴이 상대적으로 덜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더 대비감을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내가 이걸 줄일 때 어떤 방식으로 줄일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난 지금 너무 단순한 것에서 너무 복잡한 것으로 갔네? 그러니까 아까 명도를 배치할 때처럼 단순한 것에서 조금 덜 단순한 것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복잡해지면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점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흐름상에서 크게 튀는 부분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덜 단순한 애를 넣어야겠죠? 저는 이 단순한 것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연물을 넣는 걸 좋아해요. 그냥 이거는 제 취향입니다. 자연물이나 어떠한 인공물들, 어떠한 조형들을 배치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물, 그리고 꽃을 넣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꽃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중심이 있고 그 중심으로 삼각형들이나 아니면 사각형들 이렇게 나열되는 게 꽃의 조형이거든요. 이렇게 조형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건 꽃이다 라고 인지를 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근데 얘네가 뭔가 하나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죠. 바라보는 방향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규칙이 있어. 근데 얘네 조형의 실루엣적인 복잡함, 도형의 개수 이런 것들은 좀 더 풍부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꽃잎이 너무 많은 것들은 많이 복잡해질 테니까 조금 단순한 모양의 꽃잎들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꽃잎을 가진 꽃들로 이 공간과 이 공간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을 하는 느낌으로 배치를 해볼까 합니다. 캐릭터 뒤에다 그려야겠죠? 자, 레이어 28번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조금 단순한 느낌의 도형으로. 이 뒤에 뭔가 있네요. 회색이군요. 한 장 그려주고 천천히 급할 게 없습니다.
3장, 4장. 포탄장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겠죠? 꽃잎을 하나 또 넣어줘야겠다.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배치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여기서도 조금 더 튀어나가게 조형을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얘가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하고 싶은 거니까요. 도장, 그 다음에 여기도 더 세워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없는 상황보다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단순하다가 복잡해지다가 내려가는 느낌으로 연결이 되죠.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지금 새로 배치한 조형이 단순한지 복잡한지 요것들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얘가 단순해. 근데 단순하고 복잡한 건 언제나 상대적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거 옆에 더 단순한 게 있으면은 원래 단순했던 거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애가 되는 거고 복잡한 애 옆에 더 복잡한 게 있어. 그러면 원래 복잡했던 애는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 그 기준과 이쪽의 기준을 봤을 때 둘의 관계가 이쪽이 단순하고 이쪽이 복잡하네. 그러면은 이 관계 안에서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주제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그림의 주제부는 얼굴에 대한 표현이니까요. 여기를 중심으로 많이 내가 잘 보여주고 싶고 나머지는 덜 특이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으니까 조금 더 매끄럽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조형을 배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 위에 있는 이쪽 조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가 단순한지 복잡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가 흰색 배경 안에서 가운데에 검정색을 넣음으로 인해서 면적이 분리가 됐잖아요. 1번 파트, 2번 파트, 그리고 3번 파트. 각각의 영역으로 분리가 됐는데 크기를 보는 거죠. 1번은 얇고 길어요. 3번도 마찬가지로 얇고 길어. 그래서 얘에 대한 크기감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죠. 하지만 2번은 어떻죠? 2번은 캐릭터 중심으로 감싸주는 크기감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꽤나 넓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넓어져서 좀 심심한데? 그러니까 더 쪼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1번, 2번, 3번 간의 차이가 없어지는 패턴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너무 넓어. 쪼개봐야지. 라고 하면은 이제 2번이 없어지고 그냥 1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이라는 그냥 하나의 패턴에 나열이 돼버렸죠. 스트라이프 형식으로. 이걸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2번에 지원하게 밀어주는 이 크기감, 이건 좋아. 근데 너무 심심하지 않아? 라는 이런 부분들을 느껴가면서 이걸 좀 어떻게 해소를 해주지? 라고 했을 때 도형이 너무 크다 라고 하면은 도형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도형의 내부의 방향성을 지정을 해준다거나 어떤 색깔, 채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따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도형의 추가와 그리고 흐름에 대한 제시 이것들을 사용을 해주면 좋거든요. 주제부가 도형 자체는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근데 주제부가 이쯤에 있네? 그럼 주제부를 향해서 조금 더 감싸줄 수 있는 형태들, 주제부를 강조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A라는 주제부가 있을 때 A를 감싸주는 형태, 혹은 A를 향해서 찔러주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부를 향해서 강조할 때
사용이 많이 된다고 했었죠. 아, 지금 주제부는 중간쯤에 있으니까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찔러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조금 많이 직접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경이 지시하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성과는 일치하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배경들은 전체적으로 수직선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느낌의 속성의 조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 방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나간다. 라고 하면은 새로운 조형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대비가 일어나면서 튀겠죠. 그래서 튀면 뭐다? 내가 주제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튀지 않는 선에서 주제부로 내려갈 수 있게끔만 처리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번 이런 것 좀 넣어보고 싶네요. 방향성은 유지를 하되 얘네가 심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짝씩 조형에 대한 크기감 차이, 점증과 점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씩만 꾸며주는 느낌으로 방향성이 좀 내려가는 느낌이 있죠. 길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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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은 이런 식의 방향성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점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넣어준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꽤 느낌이 괜찮죠. 너무 심심했던 느낌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되면서 검정색이라는 면적 안에서의 방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독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배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물 내부에서 명도를 잘 배치를 해야 돼요. 명도를 배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색 정도만 넣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그림에서 필요한 명도들이 있어요. 배색만으로도 그림을 당연히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걸로도 완성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그런 심플한 액션이 많은 것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일러스트다 보니까 조금 더 구성을 알차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구체를 가지고서 어떠한 명도들이 배치가 돼야 그림에 있어서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입체 파트로 갔을 때 조금 더 다른 이름과 조금 더 상세한 것들,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소개드리는 구체는 그냥 명도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을 표현을 할 때는 배색, 얘가 흰색의 빛 아래에서 대충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라는 배색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 그림에 있는 것들이죠, 요것들이. 그 다음에 밝은 파츠랑 어두운 파츠로 분리해주는 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둠 톤에서 한번 쭉 감싸주고 두 톤으로 나눠주는 거죠. 위에 있는 배색 톤 쪽, 그리고 어둠 쪽 톤 구분을 해준 다음에 각각의 톤에서도 더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얘가 밝은 톤, 어두운 톤이다 라고 했을 때 어두운 톤에서도 조금 덜 어두운 친구들을 가져다가 한번 분할을 해주고요. 밝은 톤에서도 조금 더 밝거나 조금 덜 어두운 친구, 더 어두운 친구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씩 더 분할을 해주는 거죠.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아주 밝은 친구에 대한 영역, 배색이 많이 드러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두워 보이는 영역들, 그 다음에 덜 어두워 보이는 영역들 이렇게 분할이 많이 됐죠. 이것들이 각각 1, 2, 3, 4 이 정도가 잘 보이게끔 처리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먼저 분리를 할 건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1, 2, 3, 4를 다 나누는 게 아니라 크게 1이라는 덩어리, 그 다음에 2라는 덩어리로 분할을 했었죠. 이게 바로 투톤 작업. 투톤으로 딱 그림을 구분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명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주제부가 어디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보여줄 거냐, 라는 생각으로만 작업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입체를 배우고 빛에 대한 계산을 배우면서 내가 의도한 바에 플러스 해가지고 실제 빛이 작용하는 방식까지 고려를 해서 넣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저 내가 의도한 게 보이게끔만 처리를 해줄 건데 곱하기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회색은 적당히 어두운 회색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평범한 기본 브러쉬, 동그란 브러쉬를 가지고서 처리를 할 건데 내가 원하는 주제부는 여기 있죠. 얼굴. 그러면은 이 얼굴이 잘 보이기 위한 대비, 명도 대비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죠.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몸체라는 파트가 있단 말이죠. 사이에 목이 연결이 돼 있고 그럼 내가 얼굴을 잘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 밑에다가 얼굴 밑에다가 딱 어둠을 깔아준다라고 하면은 얼굴이 좀 떠 보이겠지만 확실히 잘 보이겠죠?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형 하나를 감싸주는 느낌으로 명도를 배치해주면 좋습니다. 올가미를 이용해서 버켓 툴로, 페인트 툴로 부어주면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어요. 얼굴 밑에 쪽에다가 명도를 한번 감싸주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얼굴은 이제 이 전체적인 동그란 조형의 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이드 쪽도 같이 감싸준다라고 하면은 얼굴에 대한 집중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이드도 좀 더 감싸줄 겁니다. 이때 모양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조형을 엄청 신경 쓰면서 하면은 얘네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배치되는 위치 이런 것들에 소홀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적당히 바릅니다. 예쁘게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되겠다 라는 위주로. 얼굴의 사이드 영역들 동그라미라는 조형의 바깥쪽 영역 테두리 쪽을 감싸주는 거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체에서도 조금 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쪽에서의 또 서브 주제부라고 했을 때 이쪽보다는 그래도 이쪽 라인들 여기 목이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절단면으로 생각을 하고 그 밑에서 쇄골이나 이런 파트들 여기들을 위주로 더 보여주고 싶으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어둠으로 눌러버리고 계속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쇄골 쪽을 조금 더 이쪽 라인을 서브로 더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 안에서도 불필요한 부분들 내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어둠 톤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팔의 옆면 이쪽은 이제 나한테 그림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쪽입니다. 여기까지 죽인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적인 이 몸 쪽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겨드랑이를 기점으로 여기까지가 몸이고 여기까지가 팔이잖아요. 이런 파트에 대한 조형이 암시하고 있는 파트라는 것들도 같이 구분을 해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겨드랑이 기점으로 이쪽 영역들을 더 쪼개볼게요. 이렇게 어둠을 조금 더 끼워준다 라고 하면은 내가 세 가지 조형들 이 조형 안에서 세 가지 파트 몸통과 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파트들이 붙어 있는데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운데 몸통이라는 네모의 조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팔이라는 또 다른 네모의 조형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때 어디가 더 앞에 있고 어디가 더 뒤에 있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둠을 이용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색을 띄워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치 앞뒤를 구분해 주는 데 있어서는 되게 용이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위에 종이가 있고 아래쪽에도 종이가 있어. 두 개의 종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밑에 쪽에다가 회색을 딱 띄워주면은 이게 너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하게도 도형과 도형 사이에서 위, 아래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명도를 끼워 넣는 거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우리가 조형의 우선순위들, 앞뒤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되게 용이하다. 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가도 명도를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귀도 똑같죠? 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굴이라는 큰 조형 안에서 안면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귀라는 파트가 있죠. 귀 쪽에서도 명도를 조금 더 끼워준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끼워주죠. 눌러버리고 눌러버리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림 내비게이터 상에서 봤을 때 아까 끼우기 전에는 얼굴이랑 귀랑 하나의 조형처럼 느껴졌었죠. 이런 느낌으로. 근데 끼우고 나면은 얼굴이라는 조형이 크게 동그라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귀는 나중에 보이는 따로 분리된 조형, 좀 더 뒤에 있는 조형으로 보이죠. 그래서 내가 얼굴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귀를 죽임으로써 얼굴을 더 보여준다.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계속 이어나가 보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 파츠가 이 그림에서 꽤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머리카락 파츠에서도 조금 더 처리를 해볼게요. 보면은 머리카락이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위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중간 목 쪽 옆에서 한 덩어리가 보이고 그다음 밑에 쪽, 몸 쪽에 가까운 한 덩어리가 있어요. 세 가지 파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의 조형들의 모양들을 봤을 때는 꽤나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이쪽은 얼굴이라는 메인 파트랑 그 다음에 몸통이라는 서브 파트를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로서 작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겠죠. 내가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볼 때 도와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는 끝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엔딩 지점에서 조형 같은 걸 조금 더 꾸며서 그림의 완성도가 올라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입구, 통로, 마지막, 엔딩 이런 식으로 파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일단은 딱 처음 들어가는 초입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원래 갖고 있는 조형들의 모양에 맞춰서 이 색인가요? 좀 더 복잡하게 얼굴에 있는 안면 부분은 꽤 단순하기 때문에 이 주변부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작은 도형이나 아니면은 그 도형의 개수들 부분에서 단순한 부분에 비해서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이쪽과 이쪽에 대한 대비감의 차이가 생기겠죠? 밀도 대비가요. 이쪽은 조금 더 주제부에 걸맞게끔 이것저것 끼워놔 봅니다. 그걸 끼워놓을 때 크게 뭐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복잡하게 해야지 라는 느낌으로 배치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뭐 구멍도 좀 몇 개 뚫어주고 이러면은 꽤 복잡해졌죠. 그 다음에 여긴 통로야. 통로니까 길은 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검정색이라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흰색을 이렇게 부어놓는다라고 하면은 흰색이 길처럼 보일까요? 뭐 8차선 도로라고 하면은 어깨스럽지만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요. 직관적이진 않죠. 길이다라고 하려면은 이 영역 안에서 조금 더 얇은 느낌으로 어떤 선적인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선이라는 거는 되게 조형에 있어서는 힘도 약하고 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림이 조금 조잡해지거든요. 선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 선보다는 방향성은 선으로 지정을 하되 조금 더 면으로 치환하려는 노력까지 하면은 이게 조금 더 길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로네 길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네. 그러면은 조금 더 얇으면서 삼각형스러운 도형들, 길쭉한 삼각형 위주로 많이 배치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길쭉한 삼각형들 위주로. 배치를 해준다 라고 하면 이제 두 도형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의 크기도 다양하고 배치도 다양한 느낌으로 도입부를 시작을 했고, 중간에서는 크기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삼각형 조형들의 나열들, 선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조형으로 나열을 했고요. 마지막 파트도 이쪽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엔딩이기 때문에 조형이 너무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크기가 자잘한 게 많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 시선이 갈 테니까요. 시원하지만 크기가 크지만 조금 더 박력 있게끔 정말 큼직큼직하게 모양들을 만들어내면은 괜찮습니다. 시원하게. 상대적으로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조금 더 과감하고 큰 크기의 도형들, 시원한 스케일로다가 확확 밀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우리가 명도를 이용을 해서 머리카락 쪽을 케어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쪽 이런 것들, 이 얼굴에서도 머리카락과 안면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네거티브들을 보면서 아, 여기가 조금 더 비어 보이네, 여기가 상대적으로 복잡해 보이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배치를 해본다. 너무 복잡하면은 이 공간과 이 공간들, 이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복잡해, 이게 싫어, 실제로 지금 싫진 않아요, 싫어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 이 모양 자체의 명도 대비가 너무 많구나, 그럼 얘네를 조금 더 통합해야겠다 라는 느낌으로 명도를 이런 식으로 감싸준다라고 하면은 얘네 모양이 마치 이런 모양처럼 느껴지죠. 이제 이렇게 통합을 시키면은 복잡한 요소를 소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 이거 싫으니까 뺄게요. 여기서는 복잡한 느낌 괜찮은데 약간 이 리듬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런 리듬이니까 조금만 더 단순하게 이쪽에서 두께감을 조금 더 줘서 살짝만 눌러주는 느낌 넣어주고, 아, 그리고 그거 중요합니다. 이제 초심자분들이 간혹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의 그림자도 그냥 머리카락이랑 완전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거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반은 맞아요. 위에 있는 조형에 대한 반복으로서 반복되게 그리는 건 좋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것들이 완전 똑같을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그 밀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비슷하게는 가되 완전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밀도가 너무 높아, 그리고 명도적으로도 뭔가 꽉 차 있어 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가줄 수 있는데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아, 근데 이 공간이 지금 보니까 너무 단순해 라고 하면은 약간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림은 하나의 큰 사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한 실루엣을 넣어서 이 그림을 꾸며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위에 있는 도형에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 쪽에서도 대비를 좀 만들어 봅시다. 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의 주제부 중에서도 가장 주제부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대비가 아주 많은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여기서 이제 작가들마다 눈에서 오히려 밀도를 확 빼버려가지고 너무 심플해. 근데 다른 부분이 뭔가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 심플함이 다른 복잡함과 어울려져서 아, 뭔가 하나의 예술적인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느낌들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서는 약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눈에서는 대비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비든 간에 높은 대비를 사용하면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비가 높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눈이라는 아주 작은 파트 내부에서 아주 많은 대비를 만들어내는 거죠. 크게 투톤으로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더 쪼개는 거예요. 계속 더 작은 조형, 더 다른 명도, 이런 것들 계속 배치를 하는 거죠.
더 작은 조형인데 명도가 다르네.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투톤으로 나눈 파트에서도 경계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른 조형들, 작은 조형들 배치를 해가지고 꾸며주고요. 밀도가 높아지죠, 이 안에서. 그 다음에 밝은 쪽 안에서도 조금 더 어두운 애들 가져와서 이거 곱하기인가요? 아, 곱하기네.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가져와주고 밝은 애 안에서도 조금 더 밝은 애 가져와서 밀도 높여주고 그리고 어두운 애에서도 조금 더 밝은 애 여러 가지 이웃되는 명도들을 이용을 해서 크게 분리되진 않지만 점점 분리를 해주는 거죠. 명도의 미세한 차이들 그리고 조형의 모양과 크기들을 다양하게 나열을 한다. 어둠 안에서도 밝은 거 넣어주고 밝음 안에서도 더 어두운 거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특히 눈은 기존의 작가분들이 예쁘게 처리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거의 정답지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선호하는 눈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눈이 괜찮네? 그리고 저 눈도 괜찮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조형적인 크기감, 명도의 대비감, 이런 것들을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 작가분은 이런 명도를 사용을 하시는구나. 이런 조형들을 배치를 했구나. 저 작가분은 저렇게 했네? 그럼 난 여기서 이 부분, 난 저기서 저 부분, 이런 것들을 A와 B를 조합을 해서 나만의 C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이미 많은 정답지가 있으니까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제 거를 가져다 쓰셔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눈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진행을 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원래는 이제 대부분의 그림의 상황에서는 대칭을 피하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균형이랑 대칭은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대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림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눴을 때 좌우가 똑같은 형상인 것. 이건 이제 대칭인 거죠. 근데 균형은 다른 거예요. 균형은 비대칭인 상황에서 균형을 이뤄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균형 똑같은 나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크게 뭔가 이루어져 있어. 큰 조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반대쪽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밀어주면서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준다든지 해가지고 캔버스 전체에 대한 균형이 방향성들을 막 차이를 주면서도 양쪽의 밀도가 비슷해 보이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눈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제 양쪽이 똑같은 것이라고 해서 똑같이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어느 한쪽에 조금 더 밸런스를 더 주고 약간 이쪽에 무게를 더 주고 이쪽은 살짝 빼주고 하는 게 조금은 더 좋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약간 좀 특수해요. 완전 정면을 보고 있는 증명사진류의 그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대칭일 때 아름다울 수 있는 환경도 있어요. 대칭이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닙니다. 이 그림의 특수성 안에서는 대칭 괜찮습니다. 이 그림까지는 대칭을 사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양쪽이 거의 비슷한 밀도로다가 하이라이트처럼 보이는 하이라이트라는 단어를 써버렸네요. 아직 안 배우셨죠? 아주 높은 밀도의 명도를 가진 것을 이용을 해서 크게 대비감을 만들어 주는 것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눈에서의 밀도가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파츠에 비해서 눈에 대한 밀도가 확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시선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도를 이용을 해서 명도를 어떻게 어떠한 조형과 크기감 그리고 어떠한 대비를 이루어서 내가 잘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를 정하는 게 이제 명도와 조형을 이용한 그림에 대한 설계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투톤 작업을 했으면은 이제 이 안에서 하프톤 작업을 해야 돼요. 하프톤 작업을 하는데 내가 요 정도의 배색의 느낌으로 해놨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밝은 거 가져와서 이거 이제 조금 더 밝은 거를 하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바나나를 이용을 해서 밝은 톤에서 묘사하는 방법, 중간 톤에서 묘사하기, 어두운 톤에서 묘사하기 라고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 연습을 추천을 드렸었죠. 그게 바로 여기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밝은 톤에서도 조금 더 밝은 애들 가지고 와서 얘네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조금 더 세부적인 조형들 가져오고 얘네에 대한 밀도는 이런 식으로 낼 겁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주제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제부를 감싸주는 방향으로 넣고 싶거든요.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명도의 차이를 주는 공간을 조형의 그 규칙성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형이 비슷한 것들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서 나열되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인다 라는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나열을 해줍니다. 이 정도에다 하나 배치해 주고요. 그리고 어둠 쪽에서도 조금 더 밝은 애 혹은 조금 더 어두운 애 라는 악센트들을 이용을 해서 콕콕콕 찍어주면서 그림에 대한 이 조형을 보조해 줍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보조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큰 틀을 설계를 해놨으니까 이 설계된 틀이 조금 더 대비감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가면서 명확하게 보여가게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필요한 부분에다가 중간중간에 명도 차이를 살짝씩 내서 조금 더 묘사를 올려준다는 느낌. 근데 아직까지 이쪽 파트는 사실은 이제 입체와 빛에 대해서 연계를 해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묘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에 대한 초보자이시고 많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내가 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톤을 더 나눠야 되는 거다 라는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요. 시도해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잘 안 되실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처음에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에 대한 보완은 앞으로의 클래스, 남은 강의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겠다. 이거를 다시 연습을 하면은 앞서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겠네. 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배워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프톤을 쭉쭉쭉 나눴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명도의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렘브란트 조명법 크게 묶기를 하셔야 돼요. 크게 묶기를 해서 이제 그림에 대한 방향성들을 딱 마무리를 짓고 끝내봅시다. 내가 파트들을 마법봉을 이용을 해서 크게 잡아서 마법봉을 이용할 때 이 중간에 있는 값 이거를 조절을 하면은 수치가 낮을수록 색이 다른 부분을 인지를 잘 해줘요. 저는 지금 이 그림에서 얼굴 쪽으로 몰아주고 싶으니까 아주 심플하게 아래에서 위로 쳐 올리겠습니다. 너무 세네요.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 살짝 어두운 느낌으로다가 잡아주고 이쪽 같은 경우에 목에서는 조금 더 뭐랄까 얼굴이랑 아래쪽 파트가 분리된다 라는 느낌을 좀 더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명도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세게 위에서 아래로 긁어가지고 조금 더 얼굴이 딱 떨어져 보이게끔 처리를 해주고요.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면부랑 이 뒷면부 얼굴에서 조형이 앞에 튀어나온 거랑 뒤에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밀어주겠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에어브러쉬를 이용을 해도 되고 그라데이션 툴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뒤쪽 여기는 이제 그림상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어두워야 되는 공간이죠. 가장 뒤에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는 한 방에 다 잡아서 안쪽에서부터 쭉 어둡게 밀어봅시다. 목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밀어지게끔.
그다음에 귀걸이는 튀어나온 거니까 지워줄게요, 다시. 그리고 귀걸이에서 지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도 흐름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얼굴 쪽에 가릴 수 있게끔. 머리카락 나머지 파트들도 하나를 크게 묶어서 아래에서 위로 딱 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명도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놓고요. 이거를 통하면은 이제 약간 미묘하게 명도의 그라데이션이 잡히면서 내비게이터 상에서 봤을 때 그림이 얼굴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몰린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얼굴 쪽에서도 조금 더 잡아도 괜찮겠네요. 에어브러쉬 이용해서 살짝 아래쪽 눌러서 눈 쪽으로 시선이 더 가게끔 조금씩만 더 잡아볼게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명도를 이용을 해서 그림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강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4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